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벼 수확량 조사, 아주 세부적인 부분 하는 거죠. 벼 수확량 조사. 자,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첫째, 자, 수량 요소 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는 언제 하느냐면, 그렇죠. 수확의 14일 전에. 자, 그 다음에 표본 조사는 수확 일주일 전에 하죠. 그런가 하면 전수 조사는 수확할 때 하는 거죠. 수확하는 걸 가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량 요소 조사. 수량 요소 조사는 먼저 표본 포기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표본 포기. 면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포기. 자,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표본 포기를 선정할 때 대표성 있는 포기.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실 거니까 논 1000제곱미터. 여기는 이만큼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는 벼멸구가 먹었고요. 여기는 좀 가뭄 피해가 있고요. 여기는 벼멸구와 여기 태풍 피해는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태풍 피해는 전체에 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보자. 여기는 500제곱미터. 여기는 250제곱미터. 여기 250제곱미터. 그러면 표본 포기를 선정할 때 몇 포기 한다고 그랬죠? 4포기 하자고 그랬죠. 4포기. 4포기. 그러면 이 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녀야 되니까 그 포기가 500 여기에서 2포기, 벼멸구 이봉고에서 1포기, 여기에서 1포기 이렇게 해야겠죠. 또 가뭄 피해에서도 여기 가뭄 피해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250제곱미터인데 여기는 가뭄이 많아요. 극심한 곳이에요. 이쪽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극심. 여기도 극심한 곳이고 여기는 한 중간쯤 돼요. 여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조금, 별로라기보다도 조금. 가뭄 피해가 여기 조금 있어요. 그럼 극심한 데서 하면 또 여기에 대표성이 없잖아요. 또 조금 있는 곳에서 해도 대표성이 없잖아요. 중간쯤 있는 곳에 이게 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손해평가사가 목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자, 벼멸구 먹은 것도 또 이렇게 극심, 중간, 조금 하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 대표성을 가진 곳에서 표본 포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자, 포기를 선정했어요. 4포기. 그럼 뭐 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이삭수를 세고, 세 번째, 완전 나달수를 셉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수에 의해서 점수 산정을 하는 거죠. 점수 산정. 완전 나달수의 점수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번. 점수에 의하여 뭐로 하나요? 조사 수확 비율. 조사 수확 비율을 채택합니다. 조사 수확 비율 표가 있으니까 조사 수확 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점수에 의하여 조사 수확 비율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조사 수학 비율표는 10% 단위로 돼 있어요. 61%에서부터 7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71%에서 8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점수마다 다. 자, 그러면 그 조사 수학 비율표에 의해서 퍼센테이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의 조사 수학 비율을 곱하고 무엇을 곱해준다고 그랬죠? 피해 면적 보정 개수. 피해 면적 보정 개수.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곱해줍니다. 피해 면적 보정 개수는 그렇죠. 보통은 30% 이상, 10% 이상, 30% 미만은 경미, 10% 미만은 매우 경미. 매우 경미는 얼마요? 1.2. 다음에 경미는 1.1. 보통은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산정하여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논에 나가서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잊지 않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표본 조사라고 해요. 표본 조사는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가 2000 제곱미터. 2000 제곱미터.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또 피해를 태풍 피해 다 입었어요. 태풍 피해. 이번에 이만큼 얼마냐면 500 제곱미터 벼멸구를 먹었어요. 벼멸구. 이 목측으로 이렇게 한 500쯤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만큼 해서 여기 600제곱미터쯤, 이쪽 600제곱미터쯤 뭐 있느냐면 여기는 이삭도열병이 있어요. 다 태풍 피해는 다 같이 입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2000제곱미터면 표본 구간을 몇 구간을 선정하느냐면 4구간을 선정합니다. 4구간. 자, 대표성 있게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거예요. 몇 폭이 C가죠? 4폭이 C 한 구간. 자, 그래서 표본 구간을 산정하여 대표성 있는 곳에 공간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선정. 대표성 있는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자, 이제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고루 분포되도록. 여기는 그럼 지금 얼마죠? 900제곱미터겠죠? 900제곱미터. 이렇게 딱 하면 4분의 1씩 500, 500, 1000 이러면 딱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500, 600, 900. 그래도 이런 경우에 600제곱미터가 대강 조금 여기보다 커요. 500제곱미터보다. 그래도 500, 500, 1000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꼭 어떻게 4구간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건 4구간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구간, 여기에 한 구간, 여기에 한 구간, 여기에 한 구간 이렇게 선정하게 되겠죠. 대표성 있게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벼멸구 있는 곳이 이쪽도 대표성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태풍 피해 있는 곳도 요만큼 해서 이렇게 거리 간격도 맞을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선정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4포기씩 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만약에 뭐 3,000제곱미터가 넘어서 4,000제곱미터가 안 되면 5구간 합니다. 이렇게 표본 구간 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몇 구간 할 건지 선정을 합니다. 자, 표본 구간을 선정해서 두 번째 수학을 해서 수학량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조곡 중량을 측정하지요. 측정하고 함수율을 측정합니다. 측정. 그러면 함수율 측정기 있어야겠죠. 그렇죠. 조곡 중량 측정하려면 저울이 있어야겠죠. 조곡 중량을 만들려면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수학을 해야겠죠. 자, 한 다음에 세 번째. 자, 표본 조사를 했으니까 유효 중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유효 중량으로 바꿔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표본 구간 면적. 표본 구간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자, 길이도 재고 폭도 재고. 자, 이렇게 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수확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조곡 중량에다가 꼭 무엇을 곱하자고 그랬죠? 그렇죠. 1 마이너스 노수율 몇 퍼센트? 7%. 표본조사에 잊지 말자예요. 표본조사에서는 잊지 말자 노수율 곱하기 1 마이너스 함수율 나누기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매변은 몇 퍼센트죠? 15%. 찰변은 13%. 기준 함수율. 이렇게 하면 유효 중량이 나옵니다. 유효 중량에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면적 합계로 나오면 그렇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식을 딱 머리에 넣어두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전수조사 얘기하죠. 전수조사는 기계 수학을 하는 동지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계 수학 동지. 자, 그 다음에 조곡 중량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첫째 기계 수학 농지해야 됩니다. 즉 콤바인에 의해서 수학하는 농지해야 되죠. 두 번째 조곡 중량과 함수율을 측정합니다. 조곡 중량과 함수율 측정할 때 조곡 중량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기계 수학할 때는 차에다가 여기도 라이트도 하나 그려줘요. 사각.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싣고 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톤씩이다, 1톤씩 담긴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톤백이라고 그래요. 톤백. 싣고 쭉 갑니다. 붕붕붕붕. 그래요. 싣고 가서
달아요. 무게를 통으로 답니다. 그러면 2,800kg입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걸 내려요. 이제 붕 해가지고 이제 기계로 내리는 거죠. 지게차로 내리고 나면 빈 차를 달아요. 900kg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빼고 나면 이 내린 톤백 두 개의 무게는 얼마였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두 개의 무게는 900이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1900kg이었구나. 두 개는 1톤씩 다 안 담겼구나. 이렇게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한 번만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셔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설명드려도 바로 하실 수 있죠. 아주 쉽죠. 거기에 이 톤백에 기계를 딱 넣어서 함수율을 3번 측정합니다. 좌로 우로 좌로 우로 해서 딱 측정하면 3번만 측정해 보면 함수율 평균값 딱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조곡 중량과 함수율을 측정한 다음에 전수조사에서는 바로 조곡 중량의 함수율에 의해서 노수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수학해 놓은 거니까. 그럼 함수율, 기준함수율 해서 바로 그렇죠. 조곡 중량 전체니까 바로 그냥 조곡 중량은 전체 조곡 중량이죠. 전체. 왜? 무게를 다 달았으니까. 이거 더하기만 하면 돼. 한 번 가니까 1900, 한 번 가니까 1850, 또 한 번 가니까 1950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나오면 전체 조곡 중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함수율 나누기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이렇게 하면 바로 수확량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수확량이 바로 나왔어요. 그런데 표본조사에서는 이게 뭐였다고 그랬죠?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였어요. 이건 표본 구간. 이건 뭐였죠?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에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다시 실제 경작 면적에 곱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확블록 면적이 있거나 타작물이 있거나 또는 기수학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쭉 계산해 봤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여기는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즉 유효 중량이었습니다.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었어요. 자, 어떠십니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확량 조사에서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를 한번 쭉 비교를 해봤어요. 가장 정확한 건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당연히 전수 조사죠. 그 다음에 표본 조사. 그 다음에 수량 요소 조사가 정확도에서는 떨어지지만 조사하는 것은 간편하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